안녕하세요. 저기 건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제가 골다공증이 심한가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해도 관절이 아픈가? 요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상당수가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무릎이 아파. 내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척추가 아파. 골다공증은 그 자체가 뼈가 숭숭숭 비는 거지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은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약간 관절 통증이 호소되거나 그런 건 있어도 골다공증 자체 때문에 관절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고혈압 약 먹지, 당뇨 약 먹지, 뭐 고지혈증 약 먹지, 그리고 뇌경색 있던 분들은 뭐 아스피린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5알은 드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골다공증 약까지 먹게 되면 6알, 7알. 그럼 다들 오셔서 하나같이 똑같이 천편일률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그놈의 약을 또 어떻게 먹어? 딱 그러시거든요, 전부 다. 알약수가 많아지니까 그래 그나마 그래도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골다공증 약이야 하고서 제일 1순위로 지킵니다. 왜냐면 대부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심장약이랑 이런 거는 절대 내과 약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드시거든요. 제일 먼저 건너뛰는 게 뭐냐면 골다공증 약입니다. 그럼 또 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생 먹어야 되나요? 당연히 평생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밑에 약을 계속 먹어도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 아까 여기 어르신께서 설명한 질문. 턱뼈가 괴사됐다는데 아니면 고관절 골절이 된다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이 있나요? 운동 좀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 제시를 하기를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를 골다공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것까지만 생각하면 약을 안 드셔도 되지만 뒤에 걸 생각하시게 되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말씀하는 게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이다. 이 골절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중요한 겁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골다공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거 자체가 골절이 위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방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겠지만 사실 어르신대에서 뼈를 확 강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그래요. 골다공증 약 먹으면은 뼈가 단단해지는 거 아닌가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골다공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뼈가 확 좋아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골령성 촉진제라 그래서 뼈를 좀 단단하게 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뼈는요. 저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30살에 최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최대로 올려놔야지 얘가 떨어지더라도 골다공증이 적게 오는 거죠. 근데 보면 확실히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좋은데 여기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저 폐경을 지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뼈를 보호하는 좋은 역할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폐경을 지나면서 없어지면서 저렇게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 보시면 20, 30대 다이어트 엄청 심하게 하고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기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손자, 손녀분들이 20, 30대 막 다이어트하고 그러면 혼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골량이 안 올라가면 그만큼 젊은 나이, 40, 50대에 이미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폐경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형성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골다공증 약은 젊어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게 가장 골다공증이 좋은 목표죠. 나이 들어서 약해진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기 때문에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젊어서 잘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뼈가 이제 가만히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뽑으면은 머리카락이 새로 나잖아요.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새로 안 나게 되면은 대머리가 되잖아요. 뼈도 똑같습니다. 뼈도 숭숭숭 비는데 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쓴 뼈는 흡수가 되고 빈 부분은 또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뼈가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게 되면 얘가 흡수만 되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뼈가 이제 그때부터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처럼 튼튼하게 흡수가 되고 생성이 되고 흡수가 되고 생성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데 밑에처럼 흡수는 되는데 생성은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뼈가 둥둥둥 비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쉽게 골다공증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환자가 있냐?
요게 이제 2010년도 이제 검사를 한 건데요. 조사를 한 건데 50세에서 79세 여성, 보통 이제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을 많이 하는데 안성에서 조사했더니 24% 여성에서, 남성은 한 12%.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100명 중에 24명. 남성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12명. 50세 이상의 남자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여러 딴 데 안성에서 한 것도 있고 국립암센터에서 한 것도 있는데 비율이 저 정도 됩니다. 남성은 13.1, 여성은 24.3. 밑에는 남성은 7.5, 여성은 35.5.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죠. 이 비율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외국 논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자랑스럽게 외국 논문에 올리는데 일부러 한글로 안 바꿨습니다. Future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 2030년도에 35개의 인더스트리 컨트리, 개발도상국에서 어느 나라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냐를 아주 유명한 외국 란센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 1등에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 있으시죠? 이게 남성, 이게 여성입니다. 저쪽은 남성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베네시안 모델 이런 거 해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 일본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요즘 생각하잖아요. 여기 일본에 3등 있어요. 3등. 저쪽에 밑에 있어요. 한참. 스페인, 뭐 이태리 이쪽에 있고. 둘 다 2030년에 1등 할 거라는 건 한국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완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요 논문 말고도 네이처지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외국 잡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라이프 익스펜던스가 90을 쳤다. 히트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완전 초고령화 사회로 지나가는 거죠.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오래 사시고 당연히 골다공증 환자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골다공증 그다음 봤으면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설명드렸겠지만 골다공증 골절이 왜 중요하냐? 아까 이제 김태형 교수님이 설명했지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관절 쪽은. 그럼 척추 쪽은 뭐가 문제냐? 척추 쪽도 상당히 사망률이 있어요. 근데 고관절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 부러졌을 때는 좀 덜한데 2개 부러지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돼요. 꼬부랑 이렇게. 그러면서 허리 통증. 그러면은 이렇게 배가 접히니까 무슨 셈들이 한가하면 소화가 안 돼요. 배가 대부분 이렇게 접히고 다니면은 장이 접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옆구리 통증.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정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고 점점점 허리는 더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되고 근데 나이는 이미 9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환자가 이제 증가하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면 골절 환자도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골절 환자가 있냐?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50세 이상이 살아생전에 골다공증 골절을 한 번 최소한 경험할 확률이 뭐라면 전생의 위험도라고 합니다. 남성은 이 여성이 한 번 이상 골절이 있는 게 여성이 9.1%, 그리고 남성은 5.6%.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한 번 부러진다는 겁니다. 10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꼭 이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특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률이 높은 대퇴골절이 전생 위험도는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3.5%, 남성은 2.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남성에서 사망률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심장마비, 암 이런 것만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 골다공증 골절이 그만큼 더 빈도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아까 비슷한 표인데 요게 이제 국립건강보험연구원 작년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8년부터 쭉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평균인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죠. 골절이. 그래서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90살까지 가게 되니까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되는 거고요. 아까 요거를 보여주셨는데 고관절 골절 이렇게 지금 2025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척추 골절도 같이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 중에서 아마 척추 골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척추골절은 아주 약하게 부러지는 것부터 아주 심하게 부러지는 것 같이 아주 약하게 부러지면은 잘 모르고 그냥 허리 삐끗했나? 이렇게 하고 1, 2주 지나가는 것도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골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률 엄청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힙, 스파인 보통 요 정도 골절 사망률이 남자는 21%, 여성은 15%. 그러니까 오히려 골절은 여성에서 많이 되는데 사망률은 남성에서 더 많이 되죠. 그리고 스파인, 척추 같은 경우 스파인 척추인데요. 남성은 13.6, 여성은 5.5.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발병률 높고 척추 골다공증, 골절 많이 생기고 그 이후에 1년 이내 사망률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런 사망률에서 이 고관절 쪽을 보여드렸는데 척추도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되고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총 의료비도 당연히 다 부담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가끔 내과 약 드시는 것도 힘드신데 거기다가 골다공증 약까지 먹으라고 그러고 갈수록 골다공증 약 왔는데 주사까지 맞으라고 그러니까 돈이 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싼 주사 주세요. 뭐 알약 어떻게 좀 어떻게 저렴한 약 없나요? 왜냐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골절 호발 부위 사실 딴 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 세 개가 메인입니다. 세 개가 사실 어디냐? 척추, 고관절, 손목. 근데 60대 넘어지면 손목.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60대는 좀 순발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시면 아이고 하면서 손을 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손목이 많이 부러집니다. 60대는. 70대는 엉덩방아를 찝니다. 엉덩방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처하고 주저앉으니까 척추가 많이 부러집니다. 70대 후반, 80대는 다리가 틀어집니다. 이렇게 확 미끄러지면서 확 틀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많이 되죠.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고관절, 척추, 손목뼈 부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아주 경합니다. 치료도 잘 되고요. 그리고 손목뼈 조금 못 움직여도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뭐 손 못 써도 뭐 반대쪽으로 숙사하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척추 돌아가시는 비율은 적지만은 생활이 아주 불편합니다. 고관절 문제는 돌아가시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 나이 순서대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정의가 붙었잖아요. 요걸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골절이라는 게 아무 때 다 떨어진다고 다 골다공증 골절은 아닙니다. 이 골다공증 골절 자체를 우리가 학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면 그라운드 스탠드라거든요. 이렇게 지면에서의 높이에서의 외력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부러지면은 그걸 골다공증 골절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1m, 2m 이런 데서 공사하다 떨어지면 그걸 골다공증 골절을 하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50대 한 여자분들은 계단에서 좀 굴렀는데 나 이거 골다공증 있어서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작은 외력, 지면과 같은 아주 작은 외력에서도 부러지면은 저희가 그걸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약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 겁니다. 손목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디디면 이렇게 손목 부러집니다. 보통 성인 상지골절 중에 가장 흔하죠. 근데 치료 잘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남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 손목골절이었던 분들이 향후 척추골절이나 대퇴골절 경험할 확률이 2배에서 4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손목뼈 잘 났거든요. 그럼 이때 골다공증 검사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근데 하고 나서 약 드시라고 그러면은 에이 됐어 하고 안 드십니다. 그러면은 한 5년 지나서 척추가 다쳐서 옵니다. 그럼 그때 후회하면은 늦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발견했을 때 2차 골절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서 더 심각한 골절, 척추나 고관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는 척추입니다. 척추 압박골절.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척추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방을 받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척추에서는 다른 파트와 달리 압박골절. 압박해서 컴프레션, 영어로 컴프레션인데 압박된다 해서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존 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살짝 금 같다, 뭐 이렇게 한다. 주저앉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그냥 많이 잘 붓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골절, 골다공증 골절에서 삶의 질이 감소한 기간보다 길며 척추변이나 통증이 기능장애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할머니예요. 가장 이제 많이 부러지는 게 등뼈. 우리 이제 갈비뼈 부위가 여기 이제 부러지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러져서 왔는데 이렇게 잘 또 붙어요. 그럼 저렇게 해피하게 웃고 가시는 거예요. 아 고마워 하고서 잘 가죠. 그럼 골다공증 약 좀 잘 드세요. 그러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오시다가
또 안 오십니다. 그 다음 한 1, 2년 지나서 다른 데가 이제 부러지기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잘 읽어보시면 맨 끝에 골다공증 척추골절인 여성은 고관절 주위 골절의 위험이 3.8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졌을 때 2차 골절을 예방하지 않으면 골절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는 더 크게 오는 거죠. 골절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길 때마다 사망률, 돌아가시는 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김태형 교수님 설명했지만 골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치료하고 나서 2차 골절이 발생하지 않게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간단히 뭐 보조기 차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기 차고 잘 붙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골절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저앉는 겁니다. 뼈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요 79세 여자고 3주 전의 증상. 요게 지금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왔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데 가장 이제 검사하고 나면은 뼈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 다친 적 없는데,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근데 우리가 평균 35%에서 40%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본인이 기억하는 외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약한 힘으로도 뼈가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꼭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60대, 70대 여성분들은 심지어 등산 있잖아요. 아차산 정도만 등산, 정산 찍고 돌아오셔도 가끔씩 아프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우리가 허리 요통이 일주일이나 2주, 늦어도 2주 정도는 대부분 많이 좋아집니다. 5, 60%, 많게는 60, 70% 좋아지는데 이게 2주가 넘어가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꼭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척추골절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 변경할 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근데 누웠다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자세를 변경할 때 뭔가 딱 아프다. 근데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 있는 거랑은 다른 거고요. 자기가 그동안 조금씩 아팠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어디를 갖고 왔다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세 변경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근데 그게 한 1, 2주 지나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외상이 없어도 이런 척추의 압박골절,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내용 번듯한 뼈가 되는데 주저앉아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뼈 스캔이라고 해서 이 뼈가 이상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렇게 쭉 나오고 요게 이제 골다공증 검사거든요. 우리가 뭘 보냐면 이 T스코어라는 걸 보는데 이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확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이전 전신마취하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공구리 넣는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 부러진 데다가 공구리 넣는다. 그래서 거기다 국소마취 해가지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공구리 넣는 걸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대부분 환자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렇게 보조기를 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데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계속 무시하고 척추 내려왔는데도 그냥 일을 하고 그러시면 보세요. 77세 여자인데 한 달 전부터 생겼는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증상이 생겼어요. 본인이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계속 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못 걸어서 오신 겁니다. 양쪽 허벅지가 당겨서 똑바로 설 수가 없고 다리가 힘이 없어도 걸을 수가 없다. 보시면은 요게 완전히 주저앉은 겁니다. 요게 뼈가. 당연히 정밀 검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뼈가. 이게 진정한 골다공증이죠. 이 큰 뼈가요. 완전히 배치장처럼 이렇게 짜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경이 이렇게 척추는 다른 관절과 달리 신경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수술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러진 뼈가 신경을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신경을 건드리면은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무너졌긴 했지만은 신경을 안 건드린다. 그러면은 조금 지켜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배치장처럼 이렇게 바짝 좁아져 있죠. 근데 신경이 어떠세요? 뒤에 딱 보이죠? MRI상에서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이렇게 눌리면은 이건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신경을 풀어줘야 이 환자분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나사를 받고 여기 척추째 부러진 걸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좋아지냐? 기본적으로 나이가 70, 80, 70살, 80살이시기 때문에 저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이후에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방. 이게 손목 다쳤을 때 약 잘 먹을 거예요.
척추 다쳤을 때 약 잘 먹을 걸, 고관절 다쳤을 때 약 먹을 걸. 그만큼 골다공증 골절이 많이 생기고 예방을 적절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크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척추는 다른 관절과 문제가 아까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서 오른쪽 부러지면 왼쪽이 부러진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척추는 뼈가 33개입니다. 쫙 다 부러집니다. 쫙 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 부러졌던 분, 요거 부러지고 요거 부러지고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시멘트인데 제가 닿는 건 아닌데 저런 식으로 자꾸 부러지게 되면 뭐냐면 그나마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서 있던 또 이렇게 약간 라운드하지만 서 있던 허리가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이거 보시면은 77세, 71세 여자고 루마티스 관절에 있는 분, 요랬던 허리가 불과 1년 만에 저렇게 된 겁니다. 부러지고 도미노식으로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무슨 뭐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2차성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골다공증 골절 후에 2차 골절 예방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2차 골절은 반대의 편 상하지 같은 부위에 잘 발생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른쪽 부러지면 왼쪽 부러집니다. 특히 대퇴골 환자의 11에서 15%는 반대편 골절이 발생한다.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키포인트 간양이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골다공증 많다는 거 당연히 아시고 환자 많으니까 당연히 부러지는 거 많지만은 1차 골절된 이후에 2차 골절된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차 골절을 예방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은 1차 고관절 골절에서는 사망률이 15.9%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부러지면 24로 껑충 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더 골절이 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 골절 후에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배 이상이며 척추 골절 5예 중 1예는 1년 내에 다시 부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디 하나 부러졌다고 와가지고 치료받고서 골다공증 약 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6개월 만에 반도 안 오십니다. 그러다가 1년 있다 나타나십니다. 다른 데 부러졌다고. 그거를 잘 막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 치료 이후에 적극적인 골다공증 진단과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슬라이드 있으시죠? 얼마나 잘 드시냐. 이게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요 자주색, 요게 중단입니다. 중단. 골다공증 약을 여기 있는 환자분한테 투여를 했더니 6개월에 39%가 중단합니다. 12개월에 66%가 중단합니다. 근데 약을 이제 왜 중단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계속 먹어야 되니까 부담돼서. 알약수도 많고. 두 번째는 약을 먹었더니 속이 안 좋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었더니 무슨 턱뼈가 개선되고 고관절 골절이 된다 해서 걱정해서 안 먹는다.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골다공증 치료의 이익과 위험도를 보시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리스크는요. 치료를 하지 않은 여성 100명 중에 50명이 골절이 생깁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을 5년간 먹었을 때 아까 어르신께 질문하셨듯이 턱뼈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1000명 중에 0.01명.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1명이죠. 그리고 약제 관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도 10만 명 중에 16명.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교통사고, 안전벨트 하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 하면은 이 안전벨트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벨트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손상되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매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다 매시죠. 근데 안전벨트 때문에 다칠 거를 걱정해가지고 안 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비율이 이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골다공증 약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또 하나 제 질문이 그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 사실 비스포네트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비스포네트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드시고 바로 눕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드세요. 이 두 가지를. 왜냐하면 이게 역류하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 그걸 지속적으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게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내가 더 이상 더부룩하게 못 먹겠다. 그러면은 의사랑 상의해서 이 약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걸 자의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 중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매일 먹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느냐, 한 달에 한 번 먹느냐,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 주사, 1년에 한 번 주사,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상황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의사랑 상의해서 조율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게 예방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60세, 70세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는 운동.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는 많이 좋죠. 고양이 스트레칭 자세라든지 이런 등장성 복근 강화 운동,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 이런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시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자세에 맞냐면 어머니들이 가끔씩 운동하라고 그러면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70세 이상에서는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골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자기 근력 좋다고 어르신들 80세, 80세 저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 얘기니까 절대 저렇게 과도한 굴곡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이렇게 허리가 돌아가야 폼이 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 로테이션, 특히 척추 쪽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돌리는 거는 과도하게 돌리는 운동은 꼭 조금씩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또 피해야 될 게 훌라후프 안 좋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그 PT 헬스센터 가면 다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이거 별로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특히 남자분들 같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안 좋죠. 그러니까 같은 자세로 자꾸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돌리는 운동, 이런 운동은 가급적 허리에 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가장 권해드리는 운동은 뭐냐면 한 70세 이상에서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걷는 운동, 걷는 거랑 그다음에 수영, 아쿠아로빅 요 정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뭐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지, 뭐 일부러 뭐 요가를 찾아다니고 필라테스를 찾아다니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근육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아까 김태형 교수께서 말씀하셨처럼 그런 음식, 이 칼슘하고 비타민 D는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환자분들이 외래 와서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흡수율이요, 먹는 약으로 흡수하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칼슘, 비타민 D 이렇게 복합제제해서 많이 먹는데 약으로 먹어서 이 장에서 흡수되는 거는, 위에서 장에서 흡수되는 건 10%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흡수하는 게 가장 좋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약으로 먹고, 난 약으로 먹으니까 칼슘, 비타민 D가 충분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어르신들의 거의 70, 80%는 다 칼슘하고 비타민 D 다 부족 상태입니다. 심지어 무슨 연구가 있냐면 칼슘하고 비타민 D만 보충해줘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슘하고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족하지 적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금연, 과도한 알코올,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이 뼈도 단단해지고요. 하나 잘 명심하셔야 할 거는, 뼈는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오히려 자꾸 부지런히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고, 자기를 뭐 음식 섭취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서 쓰면 쓸수록 뼈는 더 약해지지 않지, 자기가 뼈를 보호한다고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 오히려 뼈는 더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뼈 건강을 위해 가지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